피청구인 주신문 30분 하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707 특임단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법정에서는 편의상 증인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는 국회와는 다르게 뭐 증인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예,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리지만 간단히라도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증인은 계엄 당시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 맞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예하 지휘관 참모들과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 진압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네, 그날 계획돼 있던 오전 그 두 건의 사격 훈련과 예. 오후에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민원중재위원회 참석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예. 그날 오전 11시 9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안보폰으로 전화가 와서 예. 비상 훈련을 하라고 해서 예. 그날 야간에 계획된 고공 강화 훈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10월 3일 날 원래 광주에 있는 특수전 학교 훈련장에서 707 특임단 야간 훈련 원래 실시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707 특임단의 출동 대기 명령이 있었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 아닙니다.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받았습니다. 31분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출동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1번 헬기를 탑승했고 예. 23시 22분에 이륙해서 23시 49분에 국회에 착륙하였습니다. 예, 3지역대랑 같이 가셨다는 거죠? 저는 1지역대랑 갔습니다. 1지역대랑. 예. 증인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죠? 대통령님 담화를 보면서 TV에서 알았습니다. TV를 보고요. 예. 증인한테 최초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출동 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맞죠? 예, 제가 이 사항을 최근에 이제 검찰과 군검찰 예.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예. 예, 저희 부대원이 제가 지시한 것을 워딩한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예.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건물을 했습니다. 확보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은 그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거 맞죠?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부대 출동 시에 어떤 다른 부대 이동, 다른 부대 뭐 예를 들어서 수방사는 어디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동 상황을 확인해라 이런 지시나 아니면은 수방사나 아니면 다른 또 특전사 다른 부대 아니면 보병 부대랑 협조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은 바가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을 120호증에 8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의원이 4일 날 새벽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과 함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떻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표 소리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동영상 보면은 그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요 사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여기 정문이고요. 네, 공간. 맞습니다.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곳이 혹시 국민의힘 정책의장실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이곳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여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측편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예. 정문에서부터 제가 전면부에 있는 예. 창문부터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쪽에는 불이 켜져 온 곳에 사람도 안에 계셨고 예. TV를 보고 계신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예. 우측 방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부대원이 12명이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죠? 제가 최종 확인했을 때 예. 16명이 넘어갔고 예. 한 명은 방에 대기를 해서 15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15명이 들어갔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에서 국회 본관의 구조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갔을 때 증인은 국회 본회의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정문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약간 헤맸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예. 제가 이제 벽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이 방을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예. 정문이 나오겠다. 예. 방향을 보고 예. 목표를 가지고 이동한 겁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정문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문을 향한 것이네요. 그죠? 증인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곳이 안쪽에서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확보라는 의미가 군사적으로는 증인이 정문으로 이동을 해서 정문의 통제권을 증인이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확보라는 의미에 뭐 정문의 통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 정문으로 이동하는 중에 국회 경비들과 대치해가지고 그때 막 소화기를 들고 그죠? 예, 경비들이 막 그 소화기를 들고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증인이 병력을 뺐잖아요. 예, 그 뭐 또 소화기를 든 국회 이제 경비들의 안전과 또 대치하고 있는 그때 그 부대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뒤로 물린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경비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아, 경비원은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예. 유리문 안쪽으로 장애물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었고 예. 그 뒤편에 3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국회 관련된 관계자 또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 건물로 진입한 후에 이동을 하다가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민주당 안기백 의원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인사하면서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도 국회의원들 통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회 정문을 가서 뭐 봉쇄라는 게 아니라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고 그렇게 보면은 출동 시부터 시설 어떤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고 간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를 해서 뭐 출동 시나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뭐 어떤 것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한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기회 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출동할 때는 12대 이제 97명입니다. 예, 훈련 계획이 이제 헬기별 8명씩해서 96명인데 사령관께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까지 해서 97명이 출발을 했고 헬기가 3대씩 되기 때문에 24명 저까지 포함하면 25명이 첫 번째 랜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 나머지 헬기들 인원이 다 모일 때까지 집결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동했을 것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24명을 데리고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나 기자로 보이는 2-3분이 계셨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니까 안쪽에서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이 2-3명 정도 나오면서 저희한테 좀 부탁하듯이 들어오면 안 되냐는 식으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중한 식으로 좀 무서워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게 이제 확보나 봉쇄기 때문에 저는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시려고 하길래 잘 됐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야 12명은 여기 남아 있어라 한 개 팀은 예, 확보된 거다 후문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서 오른쪽 돌면서 한번 문을 다 잠궈 보자. 예, 저는 문이 뭐 수십 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이제 놀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사령관 공소장이나 언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검찰이나 군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뭐 참모총장에게도 승인을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이 그 이후에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어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한 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30분 이후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과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죠. 곽정근 사령관과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화한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할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그때 국방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무리라고 대답했다. 이거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곽정근한테 실제로 증인이 들은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된다는데.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약간 뉘앙스. 그럼 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 말을 듣고 증인은 그 뉘앙스의 혼잣말이 국방부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곽정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뭐 상급지간이라고만 생각했고 예. 누군지는 명확하게 누군지를 생각하지 명확하게. 않았습니다. 증인이 상급지휘관, 그럼 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상급지휘관 아니면 개원사령관 그 사람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숫자 직접 지시 받은 적은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곽정근 사령관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증인한테 얘기한 적도 없죠. 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125 중에 7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네. 동영상처럼 그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그냥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비아폰에 통화에서 나온 그 국방부 장관이 비아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이 이게- 부분은 제 생각을 좀 제가 조금 뒤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좀 있으니까요. 그거 예. 다
하고 만약에 이제 답변할 내용이 여기서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증인 말이 맞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말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각종 사람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각종훈 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은 거는 707을 제외한 여단들과 특전사 자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관 자리에 지금 저처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걸 켜둔 상태로 지휘를 하게 되면 안보폰으로 전화 온 것을 이 소리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다르고 예,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제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거리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듣는 것과 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보폰과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사령관이 앉아 계신 자리가 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의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뭐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그럼 곽정근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목소리던 거예요? 혹시 그 얘기하는 게? 그건 저는 모르고 예.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각 여단을 예. 재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는 곽정근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건 맞죠? 증인이. 저는 직접 통화를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직접 통화한 건 맞죠? 예. 예. 국방부 장관의 음성을 들은 사실도 없죠? 예. 예. 14번 생략하겠습니다. 14번에 3번. 예.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비어폰이 일반 핸드폰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125 중에 구 동영상 제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워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거는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하면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이 수 취지로 있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아, 예, 사령관입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거는 19회입니다. 예, 그래서 통화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겠냐만 계속 반복하다 끝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15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정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예. 아마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을 예, 근데 거다. 뭐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대충 이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는 계셨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증인은 국회의원 박선원이 산탄총 이 주장을 했어요, 그죠? 산탄총으로 문을 부수려 했고 산탄총으로 문을 부셨다면 만약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완전히 허구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길게 답변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그 진술 조서 하는 거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 탄 지참 그 내역에 보니까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예, 개인당 10발씩 예, 조끼에 조끼에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원래 훈련 계획이 예,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총기에 삽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거 언론 보도 나왔죠. 네, 그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예.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안보폰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도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폰 속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 한 1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안보폰으로 특강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할 때 제 옆에 소파에 저희 부대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끝난 다음에 혹시 나 통화하는 거 들렸냐 하니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귀가 밝은 사람은 좀 들릴 것 같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이제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역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저희 부대는 그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가 일단 제 반대시면 돼. 예, 제 주시면 돼.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 네.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러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되었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9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에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기자회견 때 이때 입장이 뭐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안보폰 뭐 테스트를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1m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끌어내라 국회의원 말 이거는 명시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을 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그 150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네. 예, 들어갈 수 없겠냐. 150명이 어디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때?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을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고 또 뭐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제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네. 33분 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거는 네.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은 것 같은데. 그래서 33분에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네, 그 36분에 통화하셨다면서요?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안은 예,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맞고 뒤로 물러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못 들어가냐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문 안쪽에서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걸로 지금 아니 유리창 받아들였습니다. 깨고 들어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는 통화를 거는 하는데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정문 안쪽 홀. 예. 네, 증인 지금 그 우리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00시 36분에 그러니까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이제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들었더니 그러면 물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예.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네.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그러니까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네, 증인은 어쨌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네.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될 거라 증인, 생각한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으셨죠? 네. 12월 18일 날 여기 서초동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셨던데 그때 뭐 준비해간 자료 제출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서 한번 잠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그때 변호인 동석도 하셨죠? 예. 예.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그리고 그때 검찰에 제출하신 자료가 그 전날 내신 것도 있고 조사받는 18일 날 내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당일날 제가 챙겨가서 당일날 제출한 취합해서 걸 낸 기억합니다. 겁니까? 예. 목록 한번 봐주세요. 이 목록 한번 보시죠. 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1항 2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병력이 아까 뭐 96명인지 7명인지 그러셨는데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문 때 네.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물으셨고 거기 훈련 계획상에 네. 공포탄으로 훈련이 계획돼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할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는 네, 그대로 소지하고 간 거고.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도착하신 시간이 그날 11시 49분경 맞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 11시 49분에 그래서 1번기가 내렸습니다. 예, 그게 저 후문 쪽에 가까운 운동장에 내리신 예. 거죠. 그래서 가까운 후문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 뭐 경비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궈가지고 이건 여기는 굳이 뭐 잠그지도 못했고 음. 뭐 잠그려고 하고 네. 뭐 이제 뛰어가서 의자도 하나 가져와서 막아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문은 사실 저희가 뭐 24명 밀면 금방 밀리는데 네네. 2대 24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갈 의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문으로 와 보니까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한 네. 수백 명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거 야 24명으로 안 되겠다. 다음 오는 다 이쪽 오라고 해봐라. 근데 처음에는 시도는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근데 예, 그 시민들하고 뭐 기자들도 있고 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 부대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명확히 몰랐고 네. 왜냐면 서로 좀 이렇게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고성을 많이 지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뭐 반복적으로 저는 그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해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네. 좀 나와 주십시오 하면서 그 출입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쪽은 어렵다고 보고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뭐 거의 12시 좀 지났을까요? 자정.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30분 대치하다가 측면으로 돌아간 시점이. 통화 기록을 유추했을 때 네. 00시 17분 통화에서 네. 병력을 빼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예. 이제 검찰 측에서 제가 33분쯤에 넘어왔다고 병력을 했습니다. 빼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문 대치 정문에서 상황에서 몸싸움이 치열해서 네, 다칠 이쪽은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겠다 그런 네.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날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 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7 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01시 78분까지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 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 추가 병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합류한 거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제가 인지하셨어요? 철수할 때 네. 왔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 인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그 96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 감시 장비하고 지금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네. 야간 감시 장비는 좀 그랬죠. 떼고 그런 와라 얘기도 해서 하셨죠.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이게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한 이유가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 특임단하고 그다음에 104 여단부대 대원들도 국회로 왔지요.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 대장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제가 인지한 거는 1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예.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네.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1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네.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나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예,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보고는 추가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니,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네.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네,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정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그 대로 정문에서 대치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예, 19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예, 계속 박 했습니다.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 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예.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일공수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 그래요? 40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공소장 한번 보신 적 있다 그랬죠? 네, 못 들었습니다. 박 사령관 공소장 예,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일여단장 이상현에게 박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예.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예. 이상현 일여단장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일여단장과 일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항 생략하고요. 나항은 지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항도 나온 얘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진술조서 검찰을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추측을 했고 네. 근데 예, 가서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았잖아요.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네.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부딪힌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예, 사람들 예.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뭐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됐어요. 예. 첫 번째 국회 그 본회의장에 네.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저는 안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TV를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0017분의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문 출입문 오른쪽 편에 불 켜진 방에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네. 증인 아까 그 초반에 그 밤 12시에 국회의사당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봉쇄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출동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시민도 있고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직접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신은 몸싸움이 치열했고 본인이 뭐 나 국회 보좌관이다, 안에 국회의원 계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예. 그 상황 판단을 할 때 예. 증인이 봉쇄하려고 하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건물이고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막고 군인의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제가 뭐 깊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했고 저 또한 그 정문회 안에서 몸싸움을 10분 여간하면서 좀 이렇게 다친 부분도 있고 그 상황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져왔지만 별도 진술을 안 하고 필요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날 00시 4일이죠. 00시 30분에 곽 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진 거고요. 1여단장도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여간에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할 때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명을 했다 그래요. 증인은 곽 사령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저한테는 지시보다는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한 거는 TV로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현은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곽 사령관이 전달하면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증인은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저는 없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얘기는 들으신 그런 게 얘기도 들은 적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현장에서 이상현 여단장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10일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30분 전에 증인이 이 당시에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707 부대 추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명령을 내렸을 텐데 30분 뒤 불과 30분 뒤에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던 병력을 빼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분은 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잘 될 것 같고 예, 오해 사령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추가 투입된 경우에 대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 하이라이트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전사령부 지시가 있어서 100여 명의 병력이 추가로 국회로 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이 국회 상황을 보기에 병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네.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출동했던 부대원들 철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공안시 4, 5분 경에 제 근처에 있는 국회 직원분이었습니다. 경비 관련된 분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증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요. 네,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결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님 군인들 나가야 된다는데 뭐 가결되고 뭐랬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령관이 바로 야 병력들 바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무전으로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그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 국회에서 철수할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02시 38분부터 이제 그 철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01시 18분부터 철수 준비를 하고 네. 02시 38분에 이제 그 헬기가 와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02시 38분에.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 도착입니다. 버스가 02시 38분에 버스가 와서 네. 그때 그 시각부터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아직 철수 지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네. 증인 진술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당시에 경위였나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이제 진술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뒤편에 모여 있다가 버스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 38분에 버스 도착했고 197명이 타려면 그 복잡한 주차장에 버스 6대를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차 과정과 다 탑승하고 인원을 확인했더니 03시 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복귀하면 되겠냐 했는데 뭐 아직 승인 지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03시 12분에 철수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예, 제안하고요. 저 피청구인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예. 요 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요 표에 나온 시간이 그때 쭉 출동했던 부대들의 도착 시간, 그러니까 최초 출발했던 부대들이죠, 그죠? 같이 증인이랑. 예. 그래서 출동 명령은 22시 아까 31분이라고 했으니까 31분경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23시 04분부터 23시 15분경에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 부대가 23시 49분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 본청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그로부터 10분 후고, 그다음 시민과 대치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관에 유리창 깨고 진입한 게 34분, 00시 34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수를 시작한 게 아까는 04분 정도 된다고 하셨죠? 07분이 07분 제가 정도. 전화를 했고 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08분 정도부터 제가 무전으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시간은 다 비슷하죠. 네, 인원은 16명이 들어가서 15명 안으로 갔. 예, 네, 인원은 15명. 좀 안 맞습니다. 예, 인원만 조금 틀리고요. 예. 이게 다 시간을 보면은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철수를 시작한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시간을 따져보진 않았는데 예. 2시간 어간입니다. 예. 그 1시간 10분이나 1시간 20분 동안 뭐 증인의 부대 15명이 뭐 국회 표결을 막거나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저희 부대는 말씀드린 대로 봉쇄미 확보에 집중했고 그 이후에 뭐 임무가 뭐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중간에 요거 자꾸 그 청구인 쪽에서 그러니까 소추인 측에서 봉쇄로 계속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봉쇄라는 의미는 국회를 모두 다 틀어막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통제권 안에 두고 매뉴얼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또 테러리스트라든지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을 차단한다는 의미죠. 통상적으로 그렇고 저희 부대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 장면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오전 국방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곽종건 특전사 사령관과 같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를 받아서 3층 방에서 잠깐 휴식을 한 적이 있죠. 예.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차례대로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혁,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면서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계엄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또 물었고, 이에 대해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TV를 보고 계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아니 그 전에 알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추궁도 좀 했었고, 또 다른 사령관들이 오전 그 회의 진술에서 모두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사령관이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방에서 핵심은 예. 그 오전에 사령관께서 두 번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얘기한 게 있으면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다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방은 사실 점심을 그 국회에서 제공한 구내식당에서 먹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방을 협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 관련 위원이 한 명 들어오시면서 이제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부승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사령관하고 뭐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사령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령관님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혹시 박범계 의원이랑 특전사령관 곽정근 사령관이랑은 과거서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까? 처음 서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예. 박범계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좀 기재하라고 얘기했고, 곽정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에게 좋은 거니까 너도 써라 이렇게 권유한 사실은 있죠. 네, 권유도 박범계 의원이신지 옆에 계신 다른 의원이신지 기억 안 나지만 예.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종이를 주면서 예. 사령관께 먼저 쓰라고 주셨는데 예.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김정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따라 썼습니다. 예. 혹시 공익제보자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공익 제보자 대상자한테 문자로 통지가 가는데 통지 받으신 적 있어요? 네, 문자 처음에 한 번인가 오고 예. 등기우편으로 예. 집으로 2번 정도 날아왔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네, 하십시오.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처음 병력을 출동할 때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또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알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TV에서 국군 통수권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사령관께서 지시를 한 상황이었고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출동하는 목적이 국회에 가서 시설을 보호하고 또 혼잡함에 따른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 것은 틀림없죠. 제가 그 세부적인 지시는 사령관께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분에 전화 와서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바로 출동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야, 국회로 빨리 가야 돼. 빨리 출동시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 끌어내라 한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예.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면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상황은 당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안에서 충돌이 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원들을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은 체포용은 아닌 것은 틀림없죠. 체포용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무슨 정문 봉쇄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문 봉쇄라는 것은 케이블 타이로 모든 문을 봉쇄해서 출입을 일체 봉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증인의 통제에 두고 출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마이크 들리느냐 안 들리냐, 안보폰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질문에 관련해서 국방부 곽중근 사령관은 직접 전화로 150명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곽중근 사령관이 누가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현장에 있었고 네. 저한테 전화 와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할 때는 안보폰으로 전화한 겁니다. 네, 그 사실과 다른 거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들은 못합니다. 바가 없는 거죠, 전혀. 예,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아까 안보폰을 통해서 1m 거리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들린다는 것이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통화하는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을 때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상대편 특강단장이 얘기하는 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까지 들리는 건지 무슨 단어가 한두 개 들린다든지 그냥 소리가 통화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지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안보폰을 가지고 시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거 신문 사항에 이렇게 좀 언급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왜냐면 저는 안보폰이 스피커 기능이 없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보폰을 열어서 스피커 기능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면서 특강단장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끝난 이후에 옆에 있는 인원한테 들렸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시험할 때는 거기가 조용하고 증인과 그 보좌관인가요? 네.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이 소란스럽다든지 완전히 개방된 지역에서 한다면 그게 들릴까요? 그건 좀 다르겠죠 또. 그러면 다를 거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겠죠. 네. 제 방향에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증인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었지만 나중에 조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의 보도가 되니까 증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확인한 건 없고 예. 언론과 국회 청문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란이 언급되면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국회 가기만 해도 뭐 이제 처벌 받는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계엄 상황이더라도 국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대원들까지 포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 출동 당시나 계속 개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후에 그런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네.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철수 지시 01시 07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해서 철수 지시를 받은 거 틀림없죠. 제가 전화를 드렸고 어제 통화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할 때 공포탄 테이저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사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예, 예. 안 났는데 최근 이렇게 검찰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예, 예. 좀 자연스럽게 맞춰진 거고 그래서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이 난 거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예.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예. 무슨 누굴 끌어내라든지 누굴 그건 체포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문에서 정문에서 이제 시민들과 몸싸움이 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본 건데 증인께서 안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정문 확보 어렵다는 대화를 계속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퇴직원의 공포단 썼을 때는 안 되겠냐 이 뜻은 정문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뜻이었고 그러니까 증인이 정문 확보가 안 되니까 정문 확보를 위해서 그걸 쓸 수 없겠냐고 사령관이 확인을 한 거고 증인은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 이렇게 답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곽정근 사령관이 들어갈 수 없겠냐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 소화기 맞고 뒤로 물렀을 때 네 밀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수 없겠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한 건 본회의장 안이 아니라 그 정문 옆에 있는 홀 그 그렇습니다. 안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사실 본회의장이 어딘지 모르고 예.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도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제가 4층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제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가 뭐 본회의장하고 연결된 길일 수도 있겠구나. 예. 뭐 확인 안 했지만 예. 그렇게 현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를 강하게 제지하셨구나. 뒤늦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 안 했던가요? 예. 청구인 재반대 신문 15분 하십시오. 아까 최근에 증인이 접한 정보 중에는 국회 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언론 통해서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관련 법 규정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제가 사실 개헌법하고 헌법을 출력은 했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회법도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 상태 하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원래 명령 받았던 내용, 증인이 그 당시에 그걸 뭐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증인이 원래 준비하셨다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하더라도 정문 확보되면 그 정문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출입 통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로 정문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사람들 선별 통제, 출입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확보가 우선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침에 따라서 네. 뭐 확보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지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뭐 밖으로 유도해서 빼라 이렇게 되면 한쪽 문을 열어서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증인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지시받은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사후적으로 보시니까 증인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켜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한 목적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뭐 그 부분 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처음 출동 지시 받은 인원은 96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같이 가라고 하셔서 97명이 갔고 네. 건물 두 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시 43분에 제가 건물 밖에서 부대원들을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티맵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티맵을 이제 노트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임무를 줬습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의원회관이 어떤 건도 몰랐는데 옆에 뭐 하나 있길래 여기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을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증인은 모르고 갔지만 네. 위에서 이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네. 공수부대원들 국회에 왜 보냈던 것 같이 보이더냐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대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를 사령관께서 이제 97명을 보냈는데 그거는 제안하겠습니다. 경험한 사실만. 네. 네. 그거는 뭐 생각이니까요. 증인 아까 주신문 초반에 뭐 골프 얘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8월달에 대통령하고 골프 쳤던 그 부사관들 있죠. 예, 그분들이 이 계엄 당시에 투입됐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까? 증인. 예. 증인 아까 이제 답변하실 때 그 무기 그러니까 실탄은 가지고 갔지만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근데 그 훈련 상황에서 어쨌든 실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네. 우발적 상황, 네. 예? 돌발 상황, 그러니까 유사시, 그러니까 이상현 1여단장은 유사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증인 역시 이 실탄을 가져가는 것은 유사시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군인들은 여름에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을 가져갑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유사시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인데 그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증인은 실탄을 갖고 나갈 때 12월 3일 날 밤에 국회로 갈 때 거기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지금 증인이 말하는 적. 제가 탄에 대한 통제는 없었습니다. 훈련 준비하고 있는 복장, 탄 그대로 저희는 출동을 했고 그러니까 실탄을 왜 가져갔냐고요.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발이라는 것은 적에 대한 우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그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훈련 때도 그 무장 상태로 복장도 그대로 하고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탄도 예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사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그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단이 그런 상태로 출동했을 때 유사시나 우발 상황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상 상황은 테러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지도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일단 그럼 항상 증인이 그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증인 그 뭐냐 저기 제1여단장 이상현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 12.12 사태와 같은 불법 계엄 상황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뭐 창문을 깨부수더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를 듣는 순간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평소에 또는 이상현 여단장과 이런 12.12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여단장 공소장이나 검찰 진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 12월 10날 국회 국방위 출석하셨잖아요. 네. 그때 곽 사령관도 같이 출석했고요. 네. 이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회까지 부대에서 이동하셨던 건가요? 10일날 부대에서 이동했습니다. 그 사령관하고 같이 이동한 겁니까? 따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계엄 상황 종료되고 그 이후에 이날 10일날 국회 출석하는까지 포함해서 네. 곽 사령관하고 몇 차례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까?
방금 여쭤봐서 생각나는 사령관께서 6일 날 직무 배제되고 7일 날 수도군단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령관님을 뭐 근무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1년 동안 모신 관계지만 되게 존경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도 공간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렸고 토요일이면 며칠이죠? 6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도 주변에서는 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인사를 드리겠다, 이사 잘 하셨는지 해서 그 수도군 아파트를 가서 이제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토요일이면 7일이겠죠? 이게 3일이 화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7일인지 8일인지 자기 모르는 주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그 12월 9일 날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 다음 날 12월 10일 네. 날 국회 가기 전에 들으셨나요? 갔다 오신 거는 뭐 10일 날 국회 진술할 때 들었고 그 10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몇 시쯤 오십니까 했더니 시간 맞춰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냐면 수도 군단에서 오시고 저는 이천에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좀 빨리 오십시오. 커피나 한잔 하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주차해서 만나서 네. 이제 제가 타고 온 차에서 제가 사령관 차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명이서 한 20-3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는 그때 어제 그러니까 전날 검찰 조사 내용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 6일날 김병주 의원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항의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마치 뭐 민주당 쪽에 붙은 양 이런 그 여론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또 이 시간은 사령관님은 그런 게 없이 딱 중립입니다. 네. 예,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10일 날 이야기하실 때 절대 뭐 한쪽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건의드리는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12월 6일 날 그 김병주 TV에 인터뷰할 때도 곽 사령관이 다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 그 2024년 12월 9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 증인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 증인은 뭐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뭐 상의를 한 적이 없이 증인 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증인이 707 부대원들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다. 참된 책임은 무능한 지휘관 뭐 증인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일단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의도였고 김영훈 장관을 언급한 것은 그 직후에 김영훈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올려서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6일날 사령관들이 직무 배제되고 7일날 여단장들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8일이나 9일쯤 너도 직무 배제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8일 저녁에 결심하고 8일 저녁과 9일 새벽에 작성을 해서 9일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여단장이나 단장 같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금 증인이 말한 건 707 부대원들이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어떤 피해를 국회로 입었다는 간 부대원들이 결국은 만약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는 장관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뭐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날 국회에서 철수하는 아마 공수부대원일 것 같은데 일부 군인들 중에는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부대원입니다. 정인 부대원입니까? 그 부대원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부대원입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 부대원은 약간 그 보도된 거 다르게 좀 고참입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원사입니다. 원사고 그 부대를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적인 한 명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이고 그때 대다수 부대원들이 몸싸움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거로 있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문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한 장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파손부터 분실이 많고 환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해도 24점이 박살이 났고 선글라스가 30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친 인원이 18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는 뭐 다쳤다고 원래 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단체로 이렇게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국민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대원들이 견뎠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헬기 12대에 8명씩 분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러면 한 번에 세대씩 이렇게 가나요? 예, 부대에 헬리패드가 이제 크게 2개가 있는데 이제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작전 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UH-60이 12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저까지 25명. 5명이 예.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네. 병력들은 네. 그 국회 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 43분에 팀앱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네. 한 개 지역대, 3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사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 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장을 봉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으로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인이 그 이제 본관 건물에 의사당 본관 건물에 가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을 당시에는 네.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그러니까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16명 들어갔고 1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처음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문에 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로 메고 있는 이제 작전 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뭐 전투 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더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증인이 그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네.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정도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오는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그 기자분들하고 이런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하여튼
후속에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제일 먼저 간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빼냈을 때 저는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이런 걸 기억하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져두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네. 헬기 한 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있는 탄통 하나씩 해가지고 종류별로 공포탄 5.5mm, 뭐 9mm 이렇게 해가지고 3통 이런 정도로 아닙니다. 헬기별로 그 한 통이고 탄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나눠 들어가 있습니다. 16개 탄창이 있고 이제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그래서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실탄만. 그래서 그러면 탄통은 그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담 밑에다 보관했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탄통 말씀입니까? 실탄. 예,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그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을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이제 그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의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져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가져갔으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뭐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이제 예.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 놓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네.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뒀다. 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예. 측면 벽에 예. 그 어두운 측면 벽에 저희 짐을 내렸습니다.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증인 그 이광희 대령진 있죠? 네. 그분은 그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707 부단장입니다. 부단장.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날 그 이제 특전사에서 화상회의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의. 저는 화상회의 시간을 모릅니다. 네. 계엄이 선포되고, 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그 사령관이 네. 이제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임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의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70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상회의 참석 안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이 707 1번 헬기에 탑승하셨죠? 1번 헬기에 헬기. 예. 1번 헬기에 탑승을 했고 예.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23시 22분 이륙, 예, 49분 도착입니다. 예, 그리고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예. 병력은 일지역대를 예. 데리고 갔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그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에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네.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네. 안보폰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내역이 저는 있어서. 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예. 그 정인에 대한 진술 조서 갑 29 정의 17 증거로 채택합니다. 정의 신문을 마치고 본인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립니다. 소측위원 진술 하실 거 있습니까? 예, 피청구인 본인께서 의견 진술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정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네. 그러면 오전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